네, 반갑습니다. 5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까 낮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플러스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역시나 오후에 2차 전지적 매도가 커지게 되면서 시장이 좀 내려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더 확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뭐 실적 같은 부분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말씀드렸듯이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변화가 조금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전지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계좌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또 괜찮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2496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 밑으로 밀렸어요. 아무래도 뭐 내일 만기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부담감 좀 작용했겠죠. 뭐 때리고 들어오는데 받아주는 게 없다 그러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 같은 부분들을 조금 뒤로 물러나서 살펴보자, 조금 경계해보자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형태는 그냥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내일 만약에 하루 더 빠진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박스 흐름을 언제 벗어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한 2주 정도 박스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조만간 뭐 이번 주말 아니면 이번 주는 좀 어렵겠죠. 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 5월 안에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에는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좀 마감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대응해 보실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종목들만 잘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 움직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갑자기 훅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2시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좀 밀리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게 2차전지 떨어뜨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훅 떨궈 놓고 다시 받아주는 모습이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은 조금 더 커졌었어요. 네, 그리고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모습 좀 있었죠.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저항대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지선 이탈하게 되니까 이런 박스 형태의 흐름에서 아래쪽을 이탈하는 모습들, 주가가 안 좋게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네, 아침에 좀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시 떨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유지가 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2시 넘어서면서 강하게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주의사항으로 이제 볼만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낙폭이 좀 더 커져가지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지지선에 대한 어떤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가 조금 흘러내리는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포인트까지의 어떤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 특히 2차전지 쪽은 지금 조정이 막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미 뭐 진행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은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떨어진다고 뭐 매수하려고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게 대응점들을 가져가시고 좀 살펴보시고 조금 피해가시는 입장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마지막까지 매수를 확장해주면서 오늘 1000억 넘게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금융투자가 1000억 넘게 매도가 들어갔었고요. 연기금도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팔았는데 외국인과 개인들이 조금 사들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를 좀 줄여주긴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생각되는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금융투자가 매수가 좀 들어와주면서 약간 카바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원체 다른 쪽에서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당연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여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다 푸딩딩합니다. 네, 오늘 올라간 애들은 LG에너솔루션 하나 오늘 강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전자, 기아차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둘 다 나란히 신고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오늘 강세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정도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오늘 조금 내렸고요. 하이닉스도 약보합세, 그리고 뭐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뭐 네이버,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마이크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간 모습인데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운 좋게 여기서 갖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거였다. 그렇다면 오늘 계좌는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의 모습들입니다. 뭐 특별히 주목을 끌만한 부분도 별로 없었지만은, LG전자 좀 잘 올라가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기대감이 좀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기, 전자의 움직임보다도 자동차 쪽의 움직임에 흐름을 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10% 정도 해가지고요. 오늘, 계좌 상황들은 약간 10% 정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코스닥 쪽 넘겨다 보시면은요, 에코프로가 5%나 빠졌네요. 아직은 59만원대, 뭐, 하루 정도는 더 빠지겠습니다만, 더 빠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더 빠지면 위험할 수 있고, 누가 위험하냐면, 이제,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요. 지금 이제 80만원 정도 이렇게 평단가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50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위치에 놓여있을 때, 굉장히 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고 프로비엠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 보여줬고요. LNF도 뭐, 하락세, 뭐, 아래 꼬리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지지선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그런 형태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위메이드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형태로 진행됐죠. 그 다음에 포스코 DX, 천보 전부 다 하락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 신소재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좀 밀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당분간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상승 종목들 살펴보면은요, 상한가 종목 제법 많이 있었네요. 나노브릭, 화천기계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크리스탈 신소재, 네오오토, 그리고 SJM, 잉글우드랩, 이런 종목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들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뭐 강하게 뛰어넘어갈 만한 어떤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튀어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자금들이 이런 쪽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34개 정도, 제법 많은 편입니다. 괜찮았다 볼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한 종목의 포인트는 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낙폭이 더 크게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코스피 쪽에서는 390개 올랐고요. 476개가 내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645개가 올랐고 834개가 내렸죠. 그러니까 우세한 쪽으로 본다라면은 하락 쪽이 좀 더 우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하락률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계좌가 좀 많이 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좀 살펴볼게요. 뭐 엑서지 21, 그 다음에 코스9 이런 종목들 크게 밀렸고요. ISE 커머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 12%나 급락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EID, CBI 뭐 이런 종목들 다 밀려 있는데 CBI가 지금 보면은 10%대 이상 하락한 종목 6위에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큰 폭의 하락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낙폭이 골고루 잘 짜여져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의 어떤 포인트는
2.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포인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손실이 크게 났다기보다도 미세하게 한 0.3에서 0.5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 같다 생각되고요. 계좌 상황이 이제 2차전지나 이런 쪽이 없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쪽을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계좌는 1% 남짓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계좌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은 자동차 쪽 많이 샀죠?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 매도를 좀 버리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는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 선물, 그 다음에 인버스 대응이 됐고요.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매도치고 일로 들어왔는데 금융투자애들이 무슨 생각을 저렇게 했을까 싶긴 한데요. 아무튼 2차전지 쪽에 매수가 이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진행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 기아차 당연히 많이 샀겠죠. LG전자, 네이버, 포스코 퓨처엠 등등등 이렇게 진행이 좀 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우선주? 네, 삼성전자는 팔았는데 우선주는 샀다. 글쎄요, 뭐 2분기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해지성 느낌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실 필요 있겠고요. 자, 매도는 일단 외국인들 한결같아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그것을 기관이 조금 주워 담았다. 개인도 좀 주워 담았다. 이런 쪽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조금 매수를 좀 하긴 했는데 이게 많이 내려서 아직 공매도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수량이 많지 않다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제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이 팔아버리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샀는데 잘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팔게 됐을 때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위태위태한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사든 또는 외국인 할아버지가 사든 일단은 매수하지 않고 대기를 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총평은요, 지수는 내렸지만 계좌는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 또 계좌가 좀 내렸다고 하더라도 좀 단단한 형태, 많이 밀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쪽에서 움직였다라면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많이 변화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게는 결코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제 어떤 그 매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가가지고 용감하게 뭐 칼날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접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장은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바닥권을 벗어났다라는 어떤 확실한 느낌들을 갖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2450을 넘어가게 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를 이제 완전히 벗어나주는 흐름이 나타나야지만이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저 박스권 위치, 저 저항대 위치, 저 위치를 언제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하게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